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민경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고 졸업한 한종현입니다. 저는 서울 경남고등학교 졸업한 조장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 성서고등학교를 졸업한 손호민입니다. 고1 때는 이제 정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국어 공부를. 그래서 고1 6월 성적표를 봤더니 100분위가 93%였어요.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 잘 친 건가요? 오, 아, 대단하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저는 현역이었으니까 작년 6월에 100분이 96%였고 작년 수능에는 99%였고 네, 그랬습니다.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잘하신 잘하신 것 거 같은데. 잠깐 좀 화가 나려 하는데. 저 말해드릴까요? 저는 이제 완전 정반대인데 일단 고1 때부터 고3까지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서 다 3등급 그 정도 나왔었고 이번 연도 초 3월 때 본 게 한 3, 4등급 나와서 그때 이제 재수하면서 국어를 끌어올려서 이번 6월에 92점에서 100분위가 98 나왔었고 9월 때 92점 맞았는데 100분위가 95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고.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 확실히 끌어올린 타입이라 원래부터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작년 수능만 좀 못 보고 나머지는 거의 한 2개 이내로 틀렸던 항상 그 정도 했어요. 저도 막 원래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고1 1, 2 때 그리고 올해 3월까지는 항상 2등급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계속 1등급이 나오긴 했었는데 6월 달에는 100분위가 96이었고 9월 달에는 98이었고 이번에 이제 만점 받고 조금 오른 케이스예요. 점차. 네. 가장 승리자신 네, 계단식 제일 멋있는데. 거기다 현역에서 그냥 저는 국어를 잘한다기보다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전략을 잘 세워서 문학이랑 언매랑 하는데 거기서 시간 안 뺏기고 나머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면서 네,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전략이 확실히 중요하긴 한 게 저도 국어 읽는 능력이 많이 늘긴 했는데 전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분들처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략을 되게 중요시했었는데 전략 잘 세우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욱 선생님 인강을 전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그 인강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김동욱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반응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하는 걸 깨우치고 나니까 국어 공부가 살짝 재밌어져가지고 뭔가 같은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해도 그 밀도가 높아져서 이게 뭔가 양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홍보될 것 같아서 저도 말 안 하려 했는데 사실 저도 고3 때 그 인강 들으면서 김동욱 쌤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 얘기보다는 제 친구가 저희 학교에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정말 국어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수능이나 쉽게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뭐 6월 모의고사도 하나 틀리고 9월 모의고사도 하나 틀리고 이 정도로 되게 압도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사례를 조금 보면 어렸을 때 책을 엄청 많이 읽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한국 소설이든지 외국 소설이든지 다 지금 고3 얘기를 많이 현역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것도 분명히 조금 독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제 친구분도 이제 같이 재수할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국어를 엄청 잘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웹소설 정말 많이 읽었다. 근데 웹소설이 이게 뭐 좀 실제 텍스트가 좀 가벼운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읽다 보니까 확실히 국어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이번에 6월, 9월 때 안 틀렸었고 수능 때 살짝 실수해서 2개 정도 틀리긴 했지만 확실히 텍스트를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그 친구를 보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엄청 빨리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막 심하면 막 거의 20분 정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애가 엄청 빨리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 같은 거나 뭔가 텍스트를 많이 읽는 게 독해 자체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동욱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자꾸 김동욱 선생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김동욱 선생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읽어준다고 생각해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읽어준다고 생각해라. 그런 게 진짜 반응 아닐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아 그래 이러지만 이제 관심 있는 사람 대화를 하면 그게 왜 그래?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물음표가 오면 물음표로 가잖아요 똑같이. 약간 그런 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읽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관심도 없을 거고 관심이 없으면 독해력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좀 국어를 못한다는 애들은 읽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재밌다 하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다고 읽기 싫다 이런 것만 없애도 성적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저는 이제 의지도 있는데 이제 글의 구조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게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하면서 글이 되게 안 읽히거나 이제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보면 제가 글을 너무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정보가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정보가 어떤 접속사로 뭐 어떤 어미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대칭되는 정보를 대칭되게 읽으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지 뭐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글을 읽을 때 어떤 틀에 좀 맞춰서 읽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위주로 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어 공부를 다들 조금씩 하셨으면 본인만의 읽는 방법 같은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김동 선생님 인강을 들었을 때 반응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글을 읽으면서 반응하는 건 좋은데 그 반응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계속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 많이 반응을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뭔가 저랑은 조금 안 맞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꼭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글에 흥미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궁금증을 가지는 게 그런 게 조금 반응하는 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반응하는 거다라기보다는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이 글을 최대한 어떻게든 읽어보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그게 조금 더 반응하는 거에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그래. 어디서 뭘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 보고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넘어가고 보고 이건 모르는 내용인데 여기서 설명해 주나 이러면서 이런 반응을 했었고 그래서 글마다 약간 나오는 반응들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글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어떻게 하는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설명해주는 글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흥미를 갖고 좀 설명서 읽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읽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조 독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 구조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설명하긴 했는데 아까 첫 번째로 말한 게 대칭성 위주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려준 내용인데 관형절이라고 앞에 이제 소재가 있으면 소재 이거란 뭐뭐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수능이었다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까지는 뭐뭐뭐뭐라고 하는 이거는 라고 하면서 이제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이는 느낌? 그런 느낌의 문장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장들은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뒤에다 옮겨서 좀 한 번씩 찝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구조 독해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좀 구조화해서 트리 형식으로 만든다. 뭐 상위 항목이 있으면 그 아래 하위 항목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저랑. 네. 아니 좀 편하게 쭉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 번에 그냥 쭉 읽고 문제 보고 알지.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대충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고 그리고 네 그냥 풀었다. 그럼 풀린다. 네.
제가 네. 저도 구조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출을 분석할 때는 구조를 많이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저도 쭉 읽고 문제 읽으면서 푸는 게 이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예 오해가 있는데 이제 풀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하고 실제 풀 때는 진짜 이렇게 풀 집중을 해서 쭉 읽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분석은 이제 제가 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 글을 구조화해서 읽으면 편하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네 분이 말한 방법을 따라하면 제가 만약에 한 5등급이다 해도 성적이 오를까요? 이게 따라만 하면 안 되고 그 방법으로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냥 푸는 게 맞아요. 많이 푸는 게 그냥 방법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보는 지문을 많이 풀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조금 성적이 오르는 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방법만 따라한다고 해서 1,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성적이 1, 2등급까지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이었어요. 예, 이게 왜 맞는 게 실제로 수능 가면 생각했던 거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다 이렇게 백지 상태로 들어가서 흡수를 하는 건데 평소에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해놓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수능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게 평소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두고 잘해왔다면 그게 수능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거 해야지 잘 나옵니다. 맞아요.